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다들 잘 보내셨겠죠? 저는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모임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삼형제인데 서울, 익산, 광주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각기 생일 때 생일자 그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모임을 좀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라북도 완주에 이제 그 안덕 민속마을이라고요. 한의원 코스 치료 받는 게 있고 또 한증막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아주 맛있는 불고리와 닭 요리를 좀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왔죠. 근데 이제 참 같은 상황을 우리 삼형제가 똑같이 겪었지만 그에 따른 기억이 다 다르다는 것,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다르죠. 엄마 너 그때 이랬어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했는데 형이 이렇게 했었어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야 그때 그런 상황 그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그게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주저주저 오래 했어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자 이제 경험치가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니까 성별도 다르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기억하는 게 또 다 다르죠. 기억은 다 왜곡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보면 그 사진 예술에서 풍크툼이라는 말이 있죠. 풍크툼. 이 풍크툼이 뭐냐면 그 순간에만 사진을 한 장 찰칵 찍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만 담겨 있는 그 실제 그게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거기에 따른 해석이나 이런 거 빼놓고 그 풍크툼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순간에만 있었던 뭔가가 있다. 의미라면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런 어떤 하나의 장면. 그래서 그게 꼭 저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철학 공부할 때 철학 수업 들을 때 이게 나왔었는데 예술 철학이었나? 예. 그래서 이제 풍크툼이라는 것이 지금으로서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서양 철학자 중에 이렇게 같은 물에 발을 다시 담글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좀 그런 개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권태를 느낀다는 것은 뭔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 같죠. 그런데 어찌겠습니까? 우리가 성인도 성인도 아니고 성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참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중생 죄인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같은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권태롭다라고 생각하죠.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내 삶은 다람쥐 쳇바퀴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일어난 권태라는 감정을 또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다 다른 것 같아요. 연휴 이제 잘 보내셨냐는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일상의 경험과 그에 따른 해석이 개개인별로 다 달랐다라는. 근데 그때의 어떤 진실은 딱 그 한 순간에는 그냥 그 하나의 현상만 있었겠죠. 그에 따른 이제 각자의 생각, 판단, 해석이 다 달랐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마치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살지만 오직 매 순간순간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현상이다.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여기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살아라, 여기 지금 여기를 산다, 현존한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 한 번에 뭐 하루에 한 번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시간을 계속 어떻게 보면 중독 개념에서는 매 순간순간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이 중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나를 중독자라고 믿건 나가 중독자가 아니라고 믿건 이 두 가지 생각 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좀 억누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딱 묶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복잡한 게 그 뭔가 이렇게 딱 개념화가 안 되고 이게 나의 통제권 안에 없다 이렇게 되면 밖으로 싫다고 밀치게 되고 그런 생각 하기도 싫어, 그런 거 보기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개념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생각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 생각과 무관하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산다는 것은 그 받아들임이고, 받아들임은 곧 있는 그대로 매 순간순간을 단지 경험할 뿐인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내 삶에 적용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나는 지금 여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생각과 판단 없이.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뭘 보고 있건, 자,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때 대답이 나온 건 다 생각일 겁니다. 알 수 없어요도 생각이에요. 우린 정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언어화된 건 다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신비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이름을 떼버리고 거기에 대한 내 기억을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단지 그냥 눈앞에 어떤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이라는 개념에서는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이 제가 먼저 이렇게 복습하듯이 한번 봐봤더니 그 수용, 받아들임, 그리고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아보는 거, 그런 체험을 아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받아들임이라는 걸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거기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책이 이제 많이 팔린 게 저도 그 책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건 받아들임이던가 이름 자체가 받아들임인가? 저도 그 책을 여기서도 했었어요. 제 채널에서도 뭐 12가지인가 이런 받아들이는. 근데 이제 그 책의 제목은 원제목은 아마 제가 알기로 서렌더였던 것 같습니다. 서렌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항복. 근데 이제 여기서 받아들임과 항복이 주체가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I surrender 혹은 내가 항복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내가 받아들이는 게 진실일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나요? 없는 사람을 있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없게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에요, 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순간을 지금 여기로 있는 그대로 그냥 경험할 뿐, 거기에다가 단지 어떤 내 생각으로 해석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받아들임입니다. 예, 오늘은 장이 짧아서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또 들으시면서 되시면 좋겠네요. AA 안에 행복이 있다. 내 나이는 42세이며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오늘 하루만 마시지 말자는 말에 따라서 단주를 시작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다. 돌이켜보면 술을 마실 때의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다. 내가 최초로 알코올 중독 증세 중 하나인 기억 상실을 보인 것은 군대 제대 5년 후 야간업소의 기타 연주자 생활을 할 때였다. 그 후 심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때는 아내와의 이혼 후였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예비 증상들이 있었다. 내가 정신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하기 전 나는 극심한 진전선망 증세와 금단 증상을 겪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술을 먹다 갑자기 알코올성 간질 증상, 이것을 소위 우라병이라고 했다. 간질 증상을 자주 일으켰으며 말짝하는 거죠. 막 온몸이 이렇게 부글부글 떨리면서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막 제가 보니까 간질 증상 같은 이런 증상은 갑자기 TV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통일을 논하자느니, 바둑을 두자느니, 또는 스님이 찾아와 무덤 자리를 보러 가자느니 했다. 환청환시인 것 같습니다. 밤에 잘 때는 끊임없는 환청 때문에 불안하고 겁이 나서 화장실도 못 갔고, 나도 모르게 이부자리에다 대소변을 본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뛰고 깜짝깜짝 놀랐으며 수시로 일어나는 환시 현상 때문에 참으로 죽고 싶었다. 그래도 술을 먹었다. 집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구걸, 집안의 폐물 훔치기, 슈퍼에서 몰래 가져오기, 예식장에서 공짜로 얻어먹기 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낯이 뜨거운 일인가. 오죽하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으라고 돈까지 주셨겠는가. 물론 끊으려고 해보았다. 굿도 해보았으며 교회에도 가보았고 개인 병원에도 가보았으며 상담도 해보았다. 이때까지도 나는 내가 정말로 귀신이 들린 줄만 알았으며 내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로 돌아버린 줄만 알았다. 술을 숨겨두고 먹었던 사건 하나를 얘기해보겠다. 야,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아마 이게 비단 2분 만에 이런 절박함은 아닐 거예요. 이제 술을 숨겨놓고 먹을 때 보통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사건이더라고요. 하도 잘 숨겨놓고 귀신같이 먹고 들어오는데 질려버린 어머니는 그날은 하루 종일 감시를 하셨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곳에 나가지도 않고 집 창고 수리를 하느라 쌓아놓은 모래더미 옆에 앉아 인부들이 일하는 것을 보며 콜라병만 홀짝거렸는데, 화장실까지 따라다니고 옆에서 5m 이상 떨어지지 않았고 부엌일을 할 때도 어디 가지 않나 하며 문을 열어두었는데, 어느 사이에 술을 먹었는지 저녁에는 엉망으로 취해 있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어찌된 일인가 하며 궁금증을 참지 못했고 내게 돈 5,000원을 주며 어떻게 마셨는지 얘기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5,000원을 받고 나서 말씀을 드렸다. 모래 속에 뚜껑을 단 소주를 숨겨두고 어머니가 보시지 않을 때만 빨대로 빨아먹었노라 했다. 어머니는 모래가 입으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모래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너무 기가 막혀 웃다가 우시는 것이었다. 홀짝거린 콜라는 안주로 대신한 것이었다. 알코올성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낀 나는 스스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내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으니 정신병원에 들어가겠노라고 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후 퇴원과 자살소동,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생활했다.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다시 실천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AA를 다녀왔던 첫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아마 이 감동이 A에서 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자조 모임인데 A 모임에서 이제 주는 게 너만 그러지 않아. 나도 똑같아. 어떤 동질감을 줍니다. 그 동질감이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아마 그 감동을 느낀 걸로 이렇게 글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교육을 통해 들어왔던 12단계와 12전통의 새로운 발견임과 동시에 내 인생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알코올 중독자임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AA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느끼고 얻은 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안타깝다. 몇 가지 느낀 점만 써보도록 하겠다.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성숙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다. 즉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가질 때 성숙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평온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에 대해 저항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예. 그에 의해서 이제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죠. 어려운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 행복 자체는 어떤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현실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 즉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있는 그대로 감당하는 것, 곧 우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다. 이게 참 제가 저도 AA 모임에 다녀보고 또 이제 같은 이런 자조 모임에서 만난 분들하고 그 당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또 요즘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중독자들은 어떤 면에서 중독을 경험하고 거기서 어떤 회복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중독에서 헤매시는 분들 왠지 다 철학자들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생각에서 내가 좀 특별한 뭔가가 되고 싶다는 게 진짜 큰 생각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게 현실과의 괴리감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또 수치스러움, 죄책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감당하는 거. 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하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알코올 중독자임을 시인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1단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이제 12단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할 때 이제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해도 12단계 프로그램에서 1단계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삶을 뭐 이렇게 수습할 수 없었다. 네. 나를 이제 내려놓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를 어느 정도 알게 되기까지 왜 이렇게 돌아서 왔는가 하기도 싶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이걸 포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받아들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돌려서 바꿔 말하면 내가 안 끼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좀 가볍게 들리시죠? 예.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무기력하게 느껴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안 끼어들어도 세상 굴러간다는 얘기거든요. 내 삶 사라진다는 얘기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인데 바라보는 시각 전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활을 처리할 수 없었기에 멤버들과 모여서 서로의 경험과 힘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AA였다. 위대한 힘에 대한 개념은 술을 끊고자 하는 열망이 한데 뭉쳐서 생겨나는 것이며 이것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느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힘에 대한 개념은 술을 끊고자 하는 열망이 한데 뭉쳐서 생겨나는 것이며 이것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이게서 보면은 이 빅북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대한 힘이나 신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빌 씨한테 친구가 찾아왔을 때도 네가 생각하는 그 신을 그냥 네가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하는 데는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위대한 힘이나 신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따로 고정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작업.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내가 할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경험하면 그뿐이다. 일단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혹은 이게 전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에 대한 나의 개념은 내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 즉 나는 그것을 멤버로 여겼다. 나보다 더 오래 술을 마시지 않는 멤버가 나의 신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가 제발하면 그때부터 그는 나의 신이 아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멤버가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다른 멤버를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나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바텀만 누가 됐든 일단 한번 넘겨줘 보고, 그 다음에 그 바턴이 계속해서 이제 의미를 달리해 가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삶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또 배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의 정신 상태에서 느꼈던 외적 쾌감이나 외적 상황에서 느꼈던 만족감,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우리가 술을 먹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실망을 느끼게 할 때 술을 먹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이게요, 참 대단한 고찰이라고 느껴지는데,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이 다 나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타인이 느끼는 고통이 내가 느끼는 고통이 되고 타인이 느끼는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만의 이기심으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고통받겠죠. 나를 아끼고 했던 사람들은 고통받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도 그게 나한테 고통을 준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라는 거죠. 행복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서고 자기가 하는 일이 타인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그 결과를 기쁨으로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A로 오시오.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AA가 있는 한 행복은 지속된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모든 멤버가 일치된 마음으로 봉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나눌 때 우리는 회복된다. 바로 그것들 모두가 AA에 있다. 나는 현재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 어떤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뭐 A에 꼭 오세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요, 이분이 있으신 수기에서 나를 내려놓고 현실을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어떤 타인과의 이 세계와의 이질감이 동질감이 되는 것. 근데 이질감을 동질감으로 바꾸는 게 아니었죠. 이질감을 느끼고 좀 감정적이거나 혹은 판단으로 별로 안 좋다고 느끼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질감이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질감을 동질감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죠. 바꾸는 것만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그냥 뭔지 모르지만 나를 살리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힘한테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단지 현상을 경험할 뿐 내가 할 일은 따로 없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것 중에 내가 할 일은 그냥 그때그때 닥친 일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네. 말로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말로는 주저리 잘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저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일견 다를 게 없다라고 항상 느껴지긴 하는데,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저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휴 잘 이제 마무리하시고 오늘 편안히 쉬시고요. 제가 이제 연휴 끝나고 했고 아마 또 다음 주에 이제 아마 다시 또 다음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내일 하루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또 평온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